네, 멘토님. 예.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또 질문할게요. 네.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먼저는 청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이 있죠. 그 다음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신축 아파트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얘기하죠. 네. 재건축 아파트를 내가 매입해서 보유하다가 아파트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같이 보면 되겠다, 그렇죠? 또 제가 아는 선에선 그게 다입니다. 또 있지. 피를 주고 그냥 사면 되지. 그렇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저렴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재개발이 가장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시간을 오래 투자해야 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입니다. 청약이 가장 저렴하지만 서울에서 청약 받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조금 대단지 아파트를 청약으로 받으려 그러면 만 30세 이상 되었을 때부터 15년 이상의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고, 최소한 애가 몇 명? 3명 있어줘야 됩니다. 본인은 그러면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족 중에 자격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없죠. 주위에 그렇게 사람들 찾아봤을 때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반 분양 매물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적죠. 조합은 분양 매물이 있고 일반 매물이 있는데 일반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몇백 대 1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청약을 기다릴 바에는 20대부터 빨리 투자해서 그 청약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니면 청약으로 당첨되려 그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이에 계속 이사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말하는 쇠빵살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 사이 시간을 내가 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취득하든지, 그 취득할 때 경매로 취득하든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내가 취득하든지 하면 거의 확정되겠죠. 그런데 경매 물건을 보면 조합 설립 이전 물건들도 있고, 이제 막 추진하려고 하는 물건들도 있고, 그리고 관리처분 관처라 그러죠. 관처 이후에 나온 매물도 있고, 어떤 거는 보면 건물이 지어지면서 경매가 나오는 물건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멘토님, 그러면 혹시 경매로도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나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로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제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질문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나온 매물도 있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나온 매물도 있고, 관리처분 인가 나오고 이주하고 있는 매물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매물은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는데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가 진행될수록 돈을 조금 더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분양권 거래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요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봅시다. 경매를 이제야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분, 경매를 평생 직업 삼아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 저희 더 낙찰 옥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달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4타경의 2968 동대문구 휘경동입니다. 토지 면적이 몇 평? 41평입니다. 그리고 9억 2,400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근데 현재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휘경 3 재정비 촉진구역에 있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고, 시공사는 어디다? GS건설. GS건설입니다. 괜찮죠? 네. 네, GS는 뭡니까? 자이입니다. 자이입니다. 자이. 세대수는 1806세대입니다. 괜찮다, 그렇죠? 네.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옆에는 딱 봐도 신축 아파트 지금 들어와있죠? 네. 네, 오케이. 휘경 자이 디센시아 2025년 06월 예정이고, 우리는 그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 회기역, 우리가 말하는 경희대역, 경희대 아시죠? 네. 네, 이쪽에 있다. 천지가 계속 개벽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딥니까? 동대문구예요. 이쪽 일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이게 신건이니까 지금 권리관계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요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2025년 2월 25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나오겠다, 그렇죠? 네.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오겠죠. 등기하고. 명확한 권리관계는 그때 알아보셔야 되고, 이런 매물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재개발 물건은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지위승계라 그러죠.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박땡땡 씨의 권리를 내가 지위승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물건은 지금 대지가 41평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동호수가 지정이 되었겠죠. 그리고 분담금이 얼마까지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지가 41평이면 최소한 30평대 아파트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 분담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대지 안에도 뭐 맹지가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틀리겠지만 어지간하면 30평대 신청했으면 돈을 거꾸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지위승계가 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위승계가 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입주는 언제 되며 피가 얼마 붙었는지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로 보시면 되고 얘는 지금 분양권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휘경자이 디센시아 맞죠? 해당 물건 한번 눌러봅시다. 단지 정보는 1806세대 거기 표지판에 1806세대 보셨죠? 네. 그리고 임대는 433세대고 총 14개 동에 3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 대수는 1.19대 1이다. 주차도 양호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용적률은 299% 이렇게 돼 있고 건폐율은 18%. 해당 매물들로 보시면 휘경자의 디센시아 103동 10층 매매 가격 14억 나왔습니다. 몇 평이 전용 25평 공급 면적으로 34.88 34평형이 14억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얼마? 5억 2,300입니다. 그러면 피가 지금 얼마 정도 붙었죠? 8억 7천, 8억 8천 붙었다 그렇죠? 네. 분양가보다는 피가 더 붙었죠? 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완전 저렴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 당시에 조합원이었으면 대지가 41평이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30평대 받았으면 추가 분담금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겠죠. 거꾸로 잘하면 원 플러스 원도 될 수 있는 매물이었지 않겠냐. 물론 요거는 확실히 조합 사무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맞죠?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입찰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30평대로 국민평형 기준으로 14억, 피가 8억 8천 정도 붙어있는 매물이다. 엄청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받는 게 최고의 수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반포에서 1등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원베일리. 원베일리가 얼마에 분양됐어요? 다 해서 16억, 옵션까지 해서. 근데 지금 얼마? 60억. 1년 됐어요, 1년. 그러면 지금 몇 배예요? 3배. 3점 몇 배 되겠다, 그렇죠? 네, 어마무시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는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는 19년 10월 4일 날 받았고 착공일은 2022년 4월 21일. 일반 분양은 1800세대 중에 700세대밖에 안 돼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적게 한 것 같아요? 적게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한 겁니다. 조합원 숫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임대가 얼마에서 400세대가 넘었잖아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조합원 수보다는 일반 분양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주 예정은 2025년 6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해당 물건 봅시다. 감정가가 얼마? 9억 2,400.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은 14억. 30평대 기준으로. 근데 우리는 조합원 박땡땡 씨가 몇 동, 몇 호를 입주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별로 또 틀려요. 추가 분담금을 나중에 내는 데도 있고 어떤 게 보면 이분이 원 플러스 원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수가 큰 걸 받았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알았죠? 네. 30평대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분은 낙찰 받더라도 4억 5천 정도의 안전마진을 바로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몇 달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와. 경매니까 가능하겠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분양도 좋고 재개발, 재건축, 시간 투자하는 거 좋고 다 좋다 이거지. 근데 해당 물건처럼 바로 몇 달 후에 입주할 수 있는 매물도 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또 생각한다 그러면 해당 매물이 입주 일자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인가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몇 억 정도는 더 저렴하게 또 취득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를 길게 할수록 마진이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물건처럼 4달 후에 입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매물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돈을 조금 더 줘야 된다는 단점도 있는 거고 때로는 우리는 이런 물건을 볼 때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면 마진 폭이 좀 더 클 수 있는 매물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배우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매물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 이것만 보더라도 최소한 4억 5천. 커요, 작아요? 너무 큽니다.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반 로또가 될 수 있는 거고, 얘들도 입주할 시점 되면 좀 더 상승의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다? 지위 승계가 되는지.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는지, 그리고 지위 승계가 된다 그러면 이 분은 조합원으로서 몇 평짜리 신청했는지, 분담금이 있다 그러면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니면 거꾸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하고 입찰 준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경매를 이제야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분, 경매를 평생 직업 삼아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 저희 더 낙찰 옥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달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